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내용이 진격의 거인과 비슷한 느낌으로 각색이 된다면 어떨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는 캐릭터 디자인이나 분위기가 확실한 특색을 가졌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전개의 깊이가 얕아지고 날로 먹는 스토리가 되어 작품성으로는 많이 까이게 되었죠. 반면에 진격의 거인 같은 경우는 꽤나 호불호가 갈릴 만한 잔혹한 세계관과 연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름 끼치는 복선들과 몰입감 넘치는 전개로 많은 만화 팬들에게 명작이라는 소리를 듣는 작품입니다. 만약 귀칼이 그런 진격거의 내용과 비슷한 구조의 이야기를 가지게 된다면 또 어떤 매력이 있을지 한번 써보려고 해요. 이 가상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설정이나 캐릭터성 이런 걸 완전히 바꾼 상태의 가상 시나리오로 캐릭터 디자인만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니만큼 그 점에서 왜 귀칼 원작이랑 내용이 달라요? 하는 분들은 없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탄지로는 오늘 벽 밖으로 나갔던 귀살대원들이 돌아온 날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오늘은 어떤 성과를 내었는지 궁금해 마을로 나갔죠. 탄지로는 이번에야말로 인간들이 저 벽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정보를 알아왔을까? 라며 설렘 가득한 얼굴로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소꿉친구이자 같은 지에 살고 있는 에이코는 묵묵히 탄지로 옆에 있었는데 마침내 벽 밖으로 가는 문이 열리고 귀살대원들이 돌아왔다는 소리가 들려왔죠. 탄지로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순간 얼어붙었는데 수많은 귀살대원들이 상처투성인데다가 이미 죽은 시체들도 아주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살대원들에게 오늘은 그래도 어떤 성과를 내지 않았냐고 물었지만 귀살대원의 잔교로 보이는 이는 미안하다, 이번에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라고 했죠.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실망하기도 하면서 그들에게 세금만 축내고 괜히 벽 밖으로 나가서 혈기들의 먹이가 되어준 거 아니냐며 소리쳤고 그 모습을 탄지로는 열이 받아 그래도 저 귀살대원들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을 저들이 대신해주고 있는데 격려는 못해줄 망정 왜 뭐라고 하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씩씩거리며 집에 돌아가게 된 탄지로의 엄마는 탄지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탄지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그때 에이코가 탄지로는 귀살대원이 될 생각이라고 말했고 탄지로의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정색하면서 그 위험한 일을 하겠다는 거냐고 혼을 냈습니다. 탄지로는 에이코에게 눈으로 욕하면서 그걸 왜 말해? 라고 했고 탄지로의 엄마는 걱정스러운 말투로 아빠인 당신이 애를 좀 알려보라고 했죠. 옆에 있던 탄지로는 인간의 호기심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번에 출장을 갔다 오면 그동안 네가 궁금해했던 지하실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탄지로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거대한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 밖에는 인간들을 잡아먹는 혈기들이 있었고 인간들은 그 혈기들을 피해 이 벽 안에서 살면 된다고 안심했지만 탄지로 입장에서는 그게 어디 인간이 사는 거냐고 마치 가축들이 살아가는 것과 다름없지 않냐는 생각에 언젠가는 꼭 자신이 벽 밖의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아빠가 출장을 가고 탄지로의 엄마는 탄지로를 불러놓고 절대로 혈기들과 맞서 싸울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이대로 이 벽 안에서 안전하게 사는 게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 말을 듣다가 엄마는 내 마음 절대로 이해 못한다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고 네이코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데려올게요 라고 하며 따라 나갔죠. 탄지로는 마을 끝에 둘러싸여져 있는 벽을 보며 이 마을에는 죄다 겁쟁이들밖에 없다고 툴툴거렸는데 그때 탄지로의 또 다른 소꿉친구인 제니치가 다가왔고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냐고 했습니다. 그때 네즈코가 엄마한테 혼 좀 났다고 그렇게 뛰어나가 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어서 들어가서 어머니한테 사과드리라고 했고 탄지로는 네가 내가 귀살대원이 되고 싶어 한다고 엄마한테 말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라고 하며 부들부들 거렸죠. 그런데 그 순간 바깥에서 엄청난 굉음과 함께 뭔가가 무너지는 큰 소리가 났고 그쪽을 바라보니 엄청나게 두꺼운 철문이 베어져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저 문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 거지? 라며 당황했는데 그 뿌연 연기 속에서 눈이 9개가 달린 검사 혈기가 모습을 드러냈죠. 탄지로는 혈기라는 것은 그저 무지성 상태로 인간을 잡아먹는 존재, 어떻게 그런 혈기가 칼을 들고 있는 거지? 그리고 지난 100년간 한 번도 뚫리지 않았던 저 철문을 뚫어버리다니 말도 안 돼 라고 당황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견고한 철문이 박살나자 무지성 혈기들이 벽 안으로 하나둘씩 들어오게 되었고 그야말로 그곳의 주민들은 혈기들에게 물어뜯기며 학살당하기 시작했죠. 네이코는 패닉 상태에 빠져있는 제니치와 탄지로를 데리고 어서 도망가야 한다고 끌고 왔고 탄지로는 여전히 그 9개의 눈이 달린 혈기를 응시했는데 그 혈기는 다시 한번 어떤 기술을 시전하더니 엄청난 참객을 마을 향해 날렸고
그 여파로 건물들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그 참견이 날아간 쪽을 보고 자신의 집 근처라는 것을 깨달았고 엄마! 라고 하며 그쪽으로 뛰어갔죠. 그런데 자신의 집은 건물 잔해가 덮쳐 초토화가 된 상태. 탄지로의 엄마는 잔해에 깔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이었고 탄지로는 곧바로 엄마를 거기서 꺼내려고 했지만 엄마는 그만 날 놔두고 어서 너희들만이라도 도망가라고 소리쳤습니다. 탄지로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엄마를 구해주겠다고 했는데 어떤 혈기가 저벅저벅 걸어와 입맛을 다시는 게 보였죠. 그때 탄지로의 엄마는 이웃 마을의 아저씨에게 어서 애들을 데리고 도망가라고 부탁했고 그 아저씨는 그 혈기와 맞서 싸우려고 무기를 들었지만 혈기의 모습에 탄지로와 네이코를 들쳐매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탄지로는 이거 놓으라고 엄마를 구해줘야 한다고 소리쳤지만 이내 엄마가 혈기에게 물어뜯겨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죠. 그 벽 근처에 살던 인간들은 황급히 혈기를 피해 벽 안쪽인 월마리아로 도망갔고 군인들은 혈기들을 상대로 싸우려 분전을 했지만 칼로 베어도 재생해버리는 특성을 가진 혈기들이다 보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들을 상대할 수 있는 기살대원들은 다른 임무에 나가 있었고 혈기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모르는 군인들은 그저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어차피 벽 하나가 뚫렸다고 해도 그 벽은 사실상 가장 바깥쪽의 벽, 혈기들이 벽을 뚫고 왔을 때를 대비한 일종의 미끼 마을이었고 이 마을 내주고 진짜 벽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탄지로 네이코 제니치는 어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피싱이 가능했는데 군인들이 다시 진짜 벽의 문을 걸어 잠그려고 하는 걸 보게 되었죠. 탄지로는 지금 우리 마을을 이런 식으로 버리는 거냐고 이대로 문을 잠가버리면 저 마을 시간시나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된다고 분통했지만 딱히 어쩔 방법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지성 혈기들 사이에서 어떤 혈기 하나가 저벅저벅 걸어왔고 갑자기 어떤 혈기술을 지져나더니 그대로 뛰어와 엄청난 펀치 공격을 몰아쳤고 그의 앞에 나선 군인들은 순식간에 전부 그 여파에 당해 날아가 버렸죠. 보통 혈기는 그냥 인간만을 잡아먹기 위한 행동을 하지만 이 혈기는 인간을 잡아먹는 것이 아닌 어떤 목적이 있어 보였고 정확히 철문이 닫히기 전 조금 느슨해진 부분을 파괴살 공격을 날려 부숴버렸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은 이제 시간신화는 물론이고 월마리아도 끝이라며 절망했죠. 그렇게 탄지로는 내 마을을 짓밟고 우리 엄마를 죽인 혈기들을 이 세상에서 모조리 다 죽여버리겠다고 다짐했고 그의 눈에는 복수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탄지로의 마을뿐만 아니라 월마리아 주민들은 모두 자신의 고향을 떠나 더 안쪽의 벽 안으로 피신했지만 그 벽 안의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보다 많은 피난민들이 왔기에 먹을 것과 지낼 곳이 마땅치가 않았고 그들은 정부로부터 빼앗긴 고향을 되찾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칼을 들고 월마리아에 보내져 혈기들과 싸웠지만 그들 모두는 몰살당하고 말았죠. 그 과정에서 제니치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아버지도 그곳에 끌려가 돌아오지 못했고 그곳에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속으로 내가 끌려가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자신 대신 죽어준 월마리아의 주민들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탄지로는 귀할대원이 되기 위해 훈련병으로 입대를 하게 되었고 그 옆에는 네이코, 제니치 역시 있었죠. 귀할대 교육자였던 무로코 다키 사쿠니는 훈련병들에게 아무나 귀할대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귀할대원이 되는 것은 지옥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 자만이 가능하다고 약해 빠진 정신상태를 가진 녀석들은 지금이라도 집에 돌아가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다가 훈련병으로 입대한 몇 명의 훈련병들을 보고선 이 자들은 이미 지옥을 한번 경험한 녀석들이군 이라는 생각을 하며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죠. 혈기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일단 전집중호흡이라는 것을 써야 하는데 그 전집중호흡을 쓰면 신체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해 혈기와도 맞붙을 수 있는 움직임을 가질 수 있으며 혈기를 죽이는 방법은 특수한 철로 만들어진 일륜도로 목을 베어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사콘지의 교육 방침에 따라 미친듯이 수련했고 그 누구보다 강해지기 위해 노력을 했죠. 하지만 탄지로의 성적은 그렇게까지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 단일 1등의 성적으로 전집중호흡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건 다름 아닌 네유코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드디어 정식 귀살대원이 되기 위한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상위 성적을 받은 훈련병들은 자신이 원하는 병단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에 모두가 그들의 결과를 주시했죠. 그렇게 시작된 선별시험. 선별시험에는 무지성 혈기 몇 마리에게 안전장치를 해놓은 뒤 훈련병들이 그들을 퇴치하는 과정이었는데 안전장치를 해놨다고 해도 방심하면 크게 다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에 모두 긴장한 상태로 시험에 임했죠. 시작하자마자 뛰어나가 활약을 하는 네이코는 1등의 성적으로 시험을 통과했는데 사콘지는 그녀를
지금껏 본 훈련병들 중에 귀할 대원 중 최강의 병기라고 불리우는 기후 이래로 처음 보는 천재라고 표현할 정도. 그런데 그녀는 유독 탄지로에 대해 과한 보호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약점으로 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쿄조로. 쿄조로 역시 검술이면 검술, 머리면 머리, 협동이면 협동, 그 어떤 것도 빠지지 않는 엘리트로 그의 강점은 다른 동기들이 힘들어하는 훈련을 함께 도와주기도 했고 마치 모두에게 의지가 되는 마찬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였죠. 그 다음은 교메이. 교메이는 확 튀는 타입은 아니었고 묵묵히 자신이 할 일을 하는 타입이었는데 압도적인 피지컬을 가졌지만 행동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 좀 더 적극성을 보인다면 더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카나오. 그녀는 다른 이들과는 말도 잘 섞지 않고 협동심은 낮은 수준이었지만 검술 실력만큼은 네이코와 맞붙을 정도의 실력. 검술 훈련 때 탄지로를 몇 번이고 발라버렸고 탄지로는 그런 카나오를 보며 비법을 알려달라고 조를 정도. 남들과 좀 더 협동을 한다면 네이코와 더불어 엄청난 전투원이 될 거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탄지로. 분명 훈련병들 중 가장 높은 열의를 보이고 혈기에 대한 증오심은 그 누구보다 강했는데 너무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 단체 임무일 때 민폐를 끼친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고 평가되었죠. 그 다음에 성질을 가진 이는 바로 사네미. 그는 평균적으로 모두 다 잘하는 편이었고 야망도 큰 남자였는데 외모가 귀여운 네즈코와 친하게 지내는 탄지로를 보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틈만 나면 탄지로에게 시비를 걸어 둘이 다투는 바람에 동기들 전체가 혼이 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다음 무라타. 무라타는 딱히 개성은 없어 보이지만 동기들에게 신뢰받는 인물로 단체 임무에서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노스케. 이노스케는 단순 무식한 성격으로 시키는 것은 곧장 잘하지만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하는 것은 조금 떨어졌기에 두뇌가 좋은 이와 함께 붙여놓으면 활약을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미치리. 미치리는 다른 능력은 전부 무난했지만 먹는 것에 엄청나게 집착을 했고 훈련 초기부터 몰래 식당에서 음식들을 훔쳐먹다가 혼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동료들을 아끼는 마음은 확실했고 그 훔친 음식을 동료들에게도 어떻게든 나눠주려고 했던 게 인상이 깊었다고 판단했죠. 그 다음은 아오이. 아오이는 귀여운 외모로 다른 동기들에게서 많은 애정을 받고 동기들을 엄청나게 잘 챙기는 타입의 인기인, 하지만 강점 자체는 그렇게 특출나지 않다고 판단했죠. 마지막으로 제이츠. 제이츠는 검술 실력은 최약체지만 두뇌만큼은 동기들 중 단연 최고였고 한순간의 전략으로 저항을 뒤집는 경우도 많았기에 혈기를 상대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104위 기살대 훈련병들은 모든 시험을 마치게 되며 수료하게 되었고 상위 성적을 받게 된 이들은 병단을 선택하게 되었죠. 벽 가장 안쪽으로 가 왕을 지키는 헌병이 될 것인가, 아니면 벽 밖으로 나가 혈기들을 죽이고 그들의 정보를 알아내는 조사병단이 될 것인가의 갈림길. 탄지로는 나는 꼭 이 세계의 혈기들을 전부 박살내버릴 테고 벽 안에 갇혀 사는 이 굴욕을 칼날로 씻어주겠다고 소리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귀멸의 칼날 속 캐릭터들과 여러가지 설정에 진격의 거인 스토리를 입혀보는 긴 시나리오의 첫 번째 장이 끝났네요. 아무래도 완전히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쓰기보단 조금씩 상황에 맞게 각색해서 전개를 해볼 예정입니다. 진격거 원작을 본 사람들도 원작을 다시 상기하며 즐기고, 진격거 원작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로 진격거가 가진 스토리를 알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